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자, 트렌드 분석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와! 네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두 번째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주 안전한 곳에서 방역이 잘 된 곳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걱정은 조금 내려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안전한 곳에 계시는 거죠? 자, 일단은 트렌드 분석,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 알고 보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 알고 보소 두 번째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네 가지 말고 뒤에 네 가지가 훨씬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전에는 없었는데 생겼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아니면은 삼촌, 이모 세대보다 훨씬 더 가깝게 접하고 소비 트렌드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2부의 첫 번째 순서 그리고 1부랑 이어서는 다섯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짜잔! 네, 구독 서비스 이용 경험자 중 향후 이용 유지 확대 의향에 대한 게 85.7%였잖아요. 자,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 서비스 한 몇 개 정도 이용하고 계시나요? 구독 서비스라 하면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매월 혹은 매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두 개 이외에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는 그 월별 결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두 개 사용하고 있고 이미. 그리고 이거 만들 때랑은 다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저 그 프로그램 말고 그 포스터나 인스타그램 이미지 파일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폼들이 있잖아요. 네,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노란색 바탕에 책도 나왔는데, 네, 그 망고, 스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구독을 제가 하고 있네요. 그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꾸준히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저 지금 쓰라면 한 10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드라이브 사용하는 것도 포함을 시킨다고 치면 우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 5가지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저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 있잖아요. 땡플릭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그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나온 거 저는 이미 정주행해서 끝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 대륙에서 1위 했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서 2위 이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이미 큰 성공을 알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군대 이야기를 다룬 것도 제가 또 정주행을 해서 저는 이제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구독 서비스가 주는 조금
유희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를 절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땡플릭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딘 줄 혹시 아세요? 일단은 제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땡플릭스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시간은요,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볼지 고민하는 시간 체류가 제일 비율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되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볼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음악들은 다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음악도 대부분 핸드폰 요금에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음악도 결제해서 듣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독 서비스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약간 독특한 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꽃을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저거를 누가 사용할까 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십만 명의 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중소로 나눠서 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별로도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코로나에 지친 우리 삶에 살아있는 예쁜 알록달록한 생화가 집에 배달이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세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만 있나요? 구독 서비스, 렌탈 서비스 생각해보면 요새는 그림도 렌탈을 해줘요. 그림. 집에 뭐 벽면에다가 좀 좋은 그림 하나 걸어놓고 싶은데 미술에 대한 조예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좀 좋은 그림, 커다란 그림들은 비싸잖아요. 그 가격대가 수백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도 호가하기 때문에 어떡하지, 나는 그림 하나 걸어놓고 싶은데 뭘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그림 렌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누가 과연 매달 저걸 바꿔가면서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개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갔다가 그걸 느꼈어요. 느낀 게 아니라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단골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갈 때마다 그림 액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처음에는 이제 원장님이 미술품 수집 애호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테리어 분위기를 계속해서 바꿀 수가 없으니 그림을 렌탈해서 매달 교체까지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환자들에게 또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본인이 병원에 대한 가지고 있는 애착을 인테리어를 변화시키면서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구독 서비스가 있을까요? 구독 서비스 이전에 앞에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장보기 있죠?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데 거기에서 시작된 것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 혹은 식재료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의 빅데이터를 아주 그냥 마구잡이로 수집한 회사들이 뭐라고 알람을 해놓습니까? 저한테 막 이렇게 떠요. 김경민님, 혹시 이 물품 구매할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거를 보고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발된 게 정기 배송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라는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한 정기 배송은, 물론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었어요. 연속성은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 도시락을 한번 시켜 먹어봤어요. 2주짜리를.
네, 그 2주 동안 그것만 먹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사람 일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기고 비용도 날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었는데 뭐 그렇게 또 구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제가 또 구독하는 것들 주변에 분들이 구독하는 다양한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잡지를 사서 봤었다면은 요새는 좋은 글을 구독 서비스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많아요. 물론 좀 어설프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것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읽은 것 기준으로 비용이 측정되고 그걸 이제 월별 결제나 3개월, 5개월 결제를 통해서 거기 있는 글들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피읍으로 시작하는 러블리한 그런 사이트도 제가 현재 유료로 구독 중이고요. 그리고 광고에 관련된 글, 마케팅에 관련된 글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또 C로 시작하는 것도 제가 구독을 한 적이 있었고, 저는 좀 구독 서비스를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빨리 선택해서 신청을 하고 또 사용을 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단 콘텐츠의 질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데는 좀 소비를 아끼지 않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네, 내가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독 서비스. 지금까지는 전자기기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뭐 보거나 듣거나 뭐 읽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거 외에 진짜로 정기 배송 중에서 제가 먹을 건 하나 얘기했었군요. 다이어트 도시락 말고 실제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물품이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된다면 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다 항상 충족이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장 보는 시간을 아껴서 다른 데다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식습관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뭐 이 사람은 밀키트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시켜 먹더라 라고 하면은 밀키트를 추천해 주는 그런 구독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 말고는 뭐 제일 잘 아시는 쿠땡 회사에서 그 월별 결제 비용을 그 택배 비용을 따로 받고 다 무료로 배송해 주는 그런 것도 생겼잖아요. 몇천 원 하지 않는 그 금액을 가지고 처음에는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그 몇천 원이 아깝지 않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선전하는 책도 요새는 누가 읽어주죠. 길 가면서 그냥 들으면 되죠. 그리고 많이들 보시는 그 저녁에 자기 전이나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지하철로 이동하시거나 이럴 때 많이 보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구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구독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정보를 얻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구독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채팅이 안 떠서 제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따가 채팅창이 다시 열리면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고 거래입니다. 트레이드 오브 유즈드 굿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고 거래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있어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그 토끼 밥 말고요. 예전에 엄청 그 유명했던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것도 또 라떼 얘기 나오네요. 요즘은 모르실 건데 PSP라고 있었어요. 그 동영상 강의만 보게 만들어진 그 IT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거 조금 사용하다가 네,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 카페를 통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근데 토끼밥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TV에서도 그 토끼밥을 가지고 소재로 만들어서 나갔더니 연예인 유느님이 나왔다더라. 뭐 이런 또 사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당근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서로 이제 물건을 교환하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네, 저도 얼마 전에 저는 구독 서비스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품이 필요가 없는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토끼밥 사이트에다가 토끼밥 앱이죠. 앱에다가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멀쩡한데 버리긴 아깝고 버리려고 했더니 이걸 버리게 되면은 쓰레기 딱지도 갖다 붙여야 되고 사가지고 네, 예, 채팅이 되는군요. 네, 덩실이님 자주 사용하시는군요. 네, 네. 예, 저도 이제 좀 자주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이 반가울 수가. 너무 감사합니다, 덩실이님.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무료 나눔 이런 것도 좋고 굉장히 싼 가격에 내놓고 그냥 뭐 용돈 정도 아니면은 뭐 커피값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러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많이들 이용하시고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이게 또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과 뭐 친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필요한 물품을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또 매개체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명품 중고로 구매를 하려면 그 토끼밥 앱에서 뭐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 인증을 받고 다시 본인 동네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위치 기반이 아예 먼저 떠버리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지역이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다양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지역을 설정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한참 유명했던 그 카페처럼 말이에요.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설정해 줬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뭐 택배나 아니면은 뭐 용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러고 나서 배송까지 알아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위치 기반의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서 그 요즘 육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막 좋은 거, 새 거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소모품이라는 거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렇게 애기 엄마들이 당근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애기 뭐 욕조, 모빌 이런 것들 1년 안에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근에서 구매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또 아이를 위해서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라고 하면
조금 보지식한 어르신들은 무슨 남이 쓰던 걸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물건을 그냥 나눠 쓴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좀 인식의 변화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보상 소비 나왔습니다. 자, 액트 오브 리워드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상 소비는요,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뭘 잘했을 때, 내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상도 보상이 될 수 있고요.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도 보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느냐? 내가 뭔가를 반드시 사서 나에게 보답을 해야겠어 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생기는 코로나 블루. 사실 저도 저거 좀 이해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올해 조금 그게 오더라고요. 진짜 현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코로나 블루가 작년에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사실 너무 집 밖에서 많이 일하면서 생활했던 시간이 많았어서 되려 좋았어요. 집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게. 네. 물론 일도 집에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았고, 뭐 카페 같은 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집을 업무 공간이랑 침실이랑 이렇게 거실이랑 이렇게 나누면서 제 나름의 그런 규칙들을 세워서 사는 그런 패턴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장기전이 되니까 한 번씩 답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일인데, 작년 생일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모두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마스크도 벗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백신을 맞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심리적인 막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만나고, 기차를 타기도 힘들고, 사람 많은 곳에는 또 가기 싫고, 갈 수가 없고, 걱정도 되고, 이런 건강 염려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 비슷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체 소비와 보복 소비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체 소비는요, 내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갔으니 제주도 가서 호캉스를 플렉스하고 오겠다. 아니면은 서울에서 호캉스를 하겠다. 또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대체 소비를 하겠다 라고 되는 거죠. 이왕 써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꼈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못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데다가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도 또 힘드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일어난 소비를 대체 소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복 소비가 있어요. 보복 소비는 내 스스로 너무 이 코로나 속에서 살면서 쓰지 못했던 것들, 사고 싶은데 못 샀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면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계속해서 재난지원금만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비용으로 생계를 꾸리기도 아주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다른 곳에다가 또 그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아주 그 약한 예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외에 내가 진짜 사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뭔가 진짜 사람의 이제 보상심리와 보복심리가 합쳐져서 물건을 그냥 지른다고 하죠. 네, 지르는 게 바로 보복소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전에 갑자기 막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집에 오다가 다이어트 해야지 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집에 오는 길에 막 치킨 한 마리에다가 맥주 막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거 약간 시발 비용 썼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복소비도 일종의 그런 심리에서 불거져 나온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그래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네, 보복소비라고까지는 말하기 그렇지만 네,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노트북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은 상당히 좋은데 벼르다가 산 거예요. 저도 벼르다가 고르다가 이제 산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복 소비까지는 사실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 여름 휴가 비용보다 좀 덜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정도 내가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기저의 심리를 살펴보니까 아 이게 보복 소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옆에 붙어있는 대체 소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좀 많이 변했다라는 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어쨌든 네, 이런 걸 보시면서 한번 본인의 소비 습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객이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객들을 연구하고 난 이후에 나를 분석하고 주변 사람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세상 경제 이치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왜 라이브 커머스가 R이 아니라 Y로 나와 있었는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새로운 채널 라이브 커머스라고 되어 있네요. Your new chann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의 진짜 새로운 채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채널과는 조금 다르죠.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TV 홈쇼핑, 그리고 콘텐츠가 올라와서 구독과 좋아요를 유도하는 너튜브, 그리고 뭐 파란색, 초록창의 뭐 TV 이런 것들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무료로 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붙은 광고들로 그 영상을 만든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를 통해서 커머스,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온라인 커머스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뭘 하느냐?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판매를 진행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010년에 비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2021년에는 10배나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왕홍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쇼호스트들이,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들이 등장하면서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거기도 뭐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커피 중에 하나, 그 연두색,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그 저칼로리 커피 있어요. 아까
그 유업 말씀하실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10분 만에 20만 개가 팔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진짜 커머스 시장 중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확실히 앞으로도 발전성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2023년까지 지금 발전될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한 30조 정도 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어요. 아마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의 종류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지금 점유율이 높은 곳은 초록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쇼핑 라이브입니다. 주로 쇼핑 라이브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네, 말 그대로 쇼핑을 라이브로 한다.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록창은 그리고 또 스토어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상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80% 정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곳들이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감을 깨우는 라이브 쇼핑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커머스 빠른 배송하는 곳, 거기에서도 올해 1월 15일부터인가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 안 하면 이상한 늘 뭔가 날라오고 있는 그런 채팅창 있죠? 스마트폰이 낳은 우리나라 최대의 그 수혜 기업이자 메신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서도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배달을 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어플이 있죠. 거기에서도 네,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먹을 것들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뭐 애기 엄마들이든 굉장히 간단하게 사진이랑 글귀 몇 개만 올리면은 게시물이 업로드되는 네, 별스타그램의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물건을 꼭 판매하기 위해서 이거는 라이브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팬들과의 소통,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안부 묻고 유희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라이브이기도 한데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해요. 아니면 홍보를 해준다거나 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고 있는 6대, 요새는 이제 5대 홈쇼핑이 아니죠. 6대, 7대 홈쇼핑까지 봤을 때 모든 홈쇼핑이 다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V에서 핸드폰으로 쇼핑이 서서히 넘어온 게 아니라 완전 훅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라이브 커머스를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또 다른 쪽으로 이해하면은 고용 창출을 한 그 직업 중에 하나로도 또 분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정확하게 1년 전만 해도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네이버에 죄송해요. 네, 초록창에 아니면은 어떤 백과사전에 쳐봐도 그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대중들에게 인식이 많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거의 1년 사이에 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이런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팔로 또 생겼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개인화된 이 쇼핑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머리를 굴려보시면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트렌드로 보는 고객의 우리 소비 취향을 보려면은요, 일단 키워드별로 정리한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인 가구인지 1인 가구인지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요? 1인 가구의 쇼핑 트렌드 이야기를 보면은 일단 1인 가구의 라이프 특성은 식료품을 구매할 때도 차이가 납니다. 구입 편리성, 즉 마트에 가서 낑낑대고 사오고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량이나 사이즈를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이게 용량이나 사이즈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1인 가구인 경우에. 저도 혼자 자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네, 그쵸. 적은 거를 구매하게 돼요. 양이 적은 거. 그게 비싸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다 못 먹을 걸 알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나서 나중에 버리느니 차라리 그냥 비싸더라도 조그만한 거를 구매해가지고 사용한다 라는 마음이 좀 더 커요. 집도 좁은데 놔둘 데도 없고, 그래서 항상 부러웠었어요. 홈쇼핑 같은 데서 막 세제 같은 거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사면 정말 이득인 걸 알고 있는데 사서 놔둘 공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구매를, 이것도 일종의 뭐 구입 편리성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공간 차지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용량, 사이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1인 가구의 라이프 특성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간편식은 얼마나 이용하느냐. 주 2.6회로 나와 있습니다. 간편식이라고 하면은 뭐 시켜 먹는 음식들도 있겠지만 뭐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진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라면이라든지 그 끼니를 좀 때운다라고 소위 그 표현하는 그런 음식들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2.6회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 1.5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사실 혼자 살면서 일주일에 1.5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면은 네, 되게 적게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간편식까지 하면은 지금 2.6 더하기 1.5 하면은 4가 넘어요. 일주일은 7일인데 그러니까 밥을 밖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집에 와서는 간편식 또는 배달 음식이니까 당연히 네, 식료품을 구매할 때 용량이나 사이즈, 구입 편리성을 따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덩신이님. 냉장고도 작죠. 저 진짜 저 말 너무 공감해요. 아니, 냉장고가 작아서 예전에 혼자 살 때는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정말 수박 한 덩이 한번 사서 넣어보고 싶다. 진짜 수박을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그 작은 냉장고 원망스러웠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8번에서 10번 정도는 배달을 해 먹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뭐, 통계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이제 모수에 따라서 조사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8번에서 10번이면은 주 5일을 그러면은 하루에 2끼씩 계속 시켜 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덩실이님은 조금 줄이시는 걸로 오늘 솔루션을 좀 처방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혼자서 10번을 시켜 먹으면 나중에 저희
그 조미료에 간편식 포함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컵밥이랑 라면도 포함인 거네요, 그러면. 그래도 네, 조금 더 건강한 음식으로 저희 몸에 그 남아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나쁜 조미료들을 좀 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활용품 구매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1인 가구 라이프 특성 생활용품 구매하는 거. 자, 일단 싼 거 사요. 뭐 유기농이고 뭐고 친환경이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일단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매를 하느냐? 네, 소셜 커머스, 이커머스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살림을 사는 사람들보다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조금 더 계획성이 떨어지거든요. 인정하시죠? 나 이번에 뭐 피존이 떨어져 가니까 아니면 세제가 떨어져 가니까 다음 주 되기 전에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미리 주문을 하는 경우가 엄마들에 비해서 그냥 살림 사는 분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족 단위가 있는 그 집안의 내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엄마로 두고 이제 자취생이랑 비교를 해보면 꼭 1인 가구라고 해서 꼭 자취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번에 뭐가 샴푸가 떨어지겠다 뭐 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미리 채워놓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른 배송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번개 배송 이런 식으로. 왜냐? 다 떨어졌으니까 빨리 필요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구매할 때도 이렇게 차이점이 좀 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혼자 살면 당연히 밥 해 먹는 게 귀찮죠. 네,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먹는 게 더 맛있고 그렇잖아요.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고. 뭐 힘든 일도 그렇고. 네, 밥 혼자 해 먹는 거 보통 일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밥을 해서 차려 먹는 것도 좀 재미 붙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네, 스스로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을 때 되게 쾌감이 있거든요. 네, 덩신이님 꼭 혼밥을 맛있게 해 드시는 날을 기약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지금 저희 1부, 2부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알고 보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 홈코노미 온라인 쇼핑, 건강에 대한 관심, 윤리적 소비, 구독 서비스, 중고거래 보상 소비, 라이브 커머스, 즉 당신의 새로운 채널까지 이렇게 해서 홈스테이라는 단어로 나눠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한번 하시면은 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덩신님 혼자 듣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또 얻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집에서 밥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저도 물품 떨어졌는지 신경 안 쓰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꼬박꼬박 채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네, 더 나은 날이 될 때까지 오늘 강의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만나 뵐게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